자, 이번에는 클로즈드 해싱, 체이닝 기법을 쓰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std C++ 스탠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스트, 그 더블 링크 리스트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를 써가지고 포인터 배열,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is empty는 이렇게 하면 되고 full은 false로 놓고 get size는 사이즈를 하고 add 이터레이터도 안 만들고요. 이터레이터는 나중에 만듭시다. 디버그를 먼저 만들까요? empty고 else for auto key list I key string key 이렇게 만들고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가 있으면
찾아서 그 인덱스가 널이 아니면 이 인덱스에 혹시 저장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고, 없으면 새로 만들고, closed, 즉 closed addressing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다른 데 가서 검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키가 다른 데 저장되어 있지 않고 저장되어 있으면은 그 색인에 있는 연결 구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을 구한 다음에 그 색인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보고,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다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옵티마이즈 하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리스트가 인덱스가 이면 return find가 end와 같은지, end와 같지 않으면 있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false를 주면 됩니다. remove는 한 다음에 인덱스 있으면 remove하고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여기를 하면 사이즈를 감소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remove인가요? 지금 여기서 캐패시티를 바꿔줬는데 요 클리어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냅두고요. 클리어는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고, 여기는 어떻게 가냐면 delete list i를 delete 해버리고, 여기서 리스트를 삭제하는 것도 같이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죽겠죠? 예, 안 죽게 되고 15로 용량이 늘어졌습니다. 15로 늘렸는데도 2개씩은 되어 있죠. 별로 안 좋죠. 해시 테이블을 그 선형 조사 방법, 즉 오픈 어드레싱, 열린 기법을 써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체이닝을 이용한 닫힌 기법, close addressing, 닫힌 기법을 써서도 구현을 해봤습니다. 구현된 결과들은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과제로는 그 열린 기법을 동적 배열을 사용하도록, 즉 로드 팩터가
0.75가 초과가 되면 추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버전을 한번 과제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과제 관련해서는 EL의 정보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기법을 제가 설명드렸고 실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해시 테이블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해싱 기술은 set과 map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et도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시 테이블을 있는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set을 별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set은 그냥 해시 테이블 그 자체가 set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ap은 해시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었던 그대로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었던 해시 테이블은 데이터만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map은 키와 그것에 연관된 value, 쌍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든 해시 테이블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dd라는 메소드 대신에 이제 put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해야 돼요. 이 put은 원래 해시 테이블에서 add는 기존의 키가 들어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추가를 안 합니다. 근데 put은 기존의 키가 있으면 새로 제공된 그 value 값으로 기존에 저장된 value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map은 해시 테이블을 복사해 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해시 테이블이 이렇게 키를 하나 이게 스트링이 됐던 인테저가 됐던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맵에서는 K와 V 즉 키와 value를 유지해야 되겠고 두 개 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유틸리티에 있는 std 페어를 활용해서 페어의 연결 구조로 구현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유징을 이용해서 페어와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쭉 구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기존 해시 테이블하고 별로 차이가 없고요. 풋에서 이제 키가 있으면 그 value를 바꾸는 형태, 없으면 그 키를 value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contains 키로 바뀌게 되겠고 get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키가 들어왔을 때 그 키와 연결된 value 값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get key set, get value set, 그리고 get entry set 이런 것들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렇죠? 페어. 왜 에러가 안 났죠? 음.
그래서 요 코드도 올려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키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해시 스트링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 펑셔널에 보면 펑셔널 여기에 보면 다양한 그 타입에 대해서 해시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시 함수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해시 인테저는 그대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돌아가서 PPT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해싱과 관련된 집합 그리고 맵에 대한 그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프로그래밍 언어 C++, 자바와 그리고 파이썬에서 셋과 맵 자료 구조를 이제 어떻게 제공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는 셋이 두 종류가 있는데 unordered 셋이 있고 셋이 있습니다. 이 셋은 red, black tree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는 해시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자바는 해시셋과 트리셋이 있습니다. 트리셋은 red, black tree, 해시셋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셋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고요. 맵은 C++는 unordered 맵이 있고 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맵은 균형 이진 트리를 이용하고 unordered 맵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자바도 맵은 해시 테이블, 트리 맵은 red, black tre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기본적인 딕셔너리는 해시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시 함수는 C++와 자바만 설명드리면 C++에는 아까 그 맵을 제가 만들면서 보여드렸듯이 펑셔널 헤더에 각종 타입의 해시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 자바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시 코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를 이런 해시 맵에 또는 해시셋에 집어넣고 싶으면 이 해시 코드를 올바르게 재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의 set 함수를 보면 insert, erase, f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set을 쓰면 무슨 set? 얘는 균형 이진 트리고 얘는 해싱 하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메소드는 얘와 얘는 동일합니다. 얘는 O log n일 거고 얘는 O1입니다. 단 충분히 O1, 평균적으로 O1이 제공되려고 그러면은 충분한 용량을 만들 때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제가 있는데 맵을 보면 insert, erase, find 이렇게 있는데 주로 C++는 이런 식으로 구현합니다. 얘를 이용해서. 즉, 요 오퍼레이터를 재정의해서 주로 맵을 처리한다. 여기에 맵도 있고 unordered 맵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put 형태가 되겠죠. get도 이쪽에 오면 이제 이게 일로 오면 get에 해당되겠죠. 우리가 만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자바도 보시면 되겠고 요거 말고 요것만 해보고요. 해피 넘버만 해보고 이소모픽 스트링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번을 간단하게 해보고
블롬 필터를 설명드리고 이번 챕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트 코드 202번입니다. 해피 넘버. 그래서 어떤 수가 해피 넘버인지를 판단해주는 그 함수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해피 넘버냐면은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 숫자를 구성하는 개별 수들의 제곱을 다 더했을 때 그 결과가 1이 되면 1이 되면 해피 넘버이고, 사이클이 생기면 1이 안 되고 사이클이 생기면 해피 넘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생겼는지를 어떻게 아냐? 그러면 똑같은 수가 다시 나오면은 반복이 되겠죠. 이것들을 계산할 때 똑같은 수가 나오면은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들을 만들고 이 수를 집합에 넣어보면 돼요. 집합에 넣어서 기존의 집합에 있으면 이제 해피 넘버가 아닌 거가 되죠. 자, 그러면 셋을 하나 만들고요. 셋은 크기는 우선 안 잡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도 이럴 때도 셋의 크기를 얼마를 잡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썸을 구해서 그 썸 값이 1이면은 해피 넘버죠. 그래서 해피 넘버를 리턴해주고 그 수가 썸이 1이 아니면 그 수를 셋에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셋에 인서트죠. 인서트 썸, 그리고 n을 썸으로 바꾸면 되죠.
셋의 find죠. find sum. iterator 주니까 and가 아니면 return false else. 그러니까 sum이 1이면 해피 넘버이고 이 sum이 기존에 만들었던 요 값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해피 넘버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새로 처음 나온 sum 값이면 그 sum을 셋에 넣고 n을 sum으로 바꿔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 true가 나옵니다. 네, 통과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ordered set을 만들었는데 이제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우 큰 수를 하나 잡아볼까요? 속도가 이 메모리 유세이지하고 속도를 한번 차이가 혹시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1 정도 해볼까요? 아까는 4ms였는데 지금 0ms가 됐죠. 그래서 충분히 큰 셋을 확보하니까 충돌이 적게 일어나고 중간에 그 뭐랄까 동적 핵시 테이블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ordered set 말고 그냥 set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용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면 얘도 0ms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걸 쓰면은 이제 트리 맵을 쓰는 거죠. 그럼 로그 n이에요.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얘가 더 느리게 나왔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요거를 안 봤나? 6.7메가 6.9메가 요게 6.9메가고 6.6메가 큰 차이는 없네요. 메모리 공간 사용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얘는 6.7메가 메모리 공간 측면에서는 좀 차이는 없습니다. 해싱과 연관되어 있는 블룸 필터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시 테이블만 이용을 하더라도 시간 복잡도가 5완, 평균적으로 5완인 그런 자료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어떻게 좋은 자료 구조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블룸 필터가 해시 테이블과 비교해서 어떤 측면에서 좋을 수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악성 사이트 목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악성 사이트 필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 필터를 만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성 사이트 목록이 n개의 주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공간 복잡도는 ON이 되겠죠. n개의 주소가 다 저장이 돼야 됩니다. 시간 복잡도는 그러면 사용자가 주소를 쳤을 때 그 주소가 이 악성 사이트와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시간 복잡도는 ON이에요. 그래서 공간 복잡도도 ON, 시간 복잡도도 O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대신에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악성 사이트 목록에 대해서. 그럼 여전히 악성 사이트 균형 이진 검색 트리의 경우에도 n개 주소가 있으면 n개 주소가 다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하나씩.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ON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 복잡도는 균형 이진 트리이기 때문에 O 로그 N이 소요됩니다. O 로그 N. 여전히 공간 복잡도는 N에 비례하지만 이제 시간 복잡도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금 배운 해시 테이블을 생각해 봅시다. 해시 테이블은 주소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되겠고 이 해시 테이블이 평균 O1이 되려면 아까 배운 것처럼 1.3N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해시 테이블은 N보다 조금 더 크죠. N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보다도 더 많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블룸 필터는 해시 테이블 요거처럼 요 O1을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블룸 필터도 시간 복잡도는 O1인데 이 공간 복잡도를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처럼 또는 다른 자료 구조처럼 데이터 자체를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 자체를 저장을 안 해요.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거짓 양성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즉 거짓 양성이라는 건 false positive라고 해서 답이 true인데 실제로는 false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이트 주소를 쳤는데 여기에 없는데도 이 사이트가 악성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음성은 주진 않아요. false, negative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true를 줍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도 true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거짓 양성 결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보다 블룸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블룸 필터는
해시태그 마찬가지로 O1에 빠른 검색을 제공하는데 차이점은 항상 O1에 검색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공간을 사용합니다. 해시태그에 비해서. 단점은 검색 결과가 거짓, 양성 오류가 가능하다. 삽입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삽입된 것을 없다고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블룸필터는 확률적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거짓 음성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삽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삽입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true를 준다. 데이터 자체를 저장한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삭제 연산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보통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성 사이트 목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 주소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있을 필요 없이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악성 사이트 목록으로 분류되면 보통은 그 악성 사이트는 영구적으로 악성 사이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갱신이 돼야 되면 차라리 그 값들을 삭제하는 것보다 다시 그 블룸 필터를 만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 n비트 크기의 비트 배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트 벡터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다 없다라고만 표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시 테이블이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여기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표시하겠죠. 그런데 블룸 필터는 그렇지 않고 m개의 해시 함수를 써요. 서로 다른 m개의 해시 함수를 써서 m개의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m개의 위치를 표시해요. 그러면 삽입할 때 어떻게 하냐? 이 m개의 색인 값들에 대해서는 다 1로, true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검색은 어떻게 하냐? 이 중에 하나라도, 요 m개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없다고 하고, 모두가 1이면 true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얘는 데이터 1은 요 세 개를 true로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3은 이렇게 요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2는 아직 안 집어넣었는데 요 세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1과 데이터 3가 저장되면 요 세 개가 다 true로 세팅되기 때문에 데이터 2는 들어있는 것처럼 검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거짓 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양성이 나타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이 블룸 필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블룸 필터 배열의 크기가 n이고 S개를 입력하였을 때 거짓 양성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다가 그 수학식을 제시하진 않겠습니다. 이 확률이 최소화되기 위한 해시 함수 수 m을 구할 수 있는데 m은 마이너스 로그 엡실론입니다. 요 엡실론이 요 확률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블룸 필터를 만드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룸 필터에 삽입할 요소의 개수 S를 추측합니다. 어느 정도 개수를 집어넣을지 예측을 해야 돼요. 잘 모르면 충분하게 큰 크기로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거짓 양성 확률 엡실론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m을 계산합니다. 보통 엡실론이 0.02, 98%는 거짓 양성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가? 네. 그러면은 이 m이 5 또는 6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5, 6개의 해시 함수만 쓰면 효과적인 블룸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의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배열의 크기는 요거를 넣고 치면은 8s예요. 8s 8배. 그러니까 100개의 데이터를 넣을 거면 800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800개인데 지금 생각하는 게 비트 벡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지 양성 확률을 더 줄이려고 그러면은 m의 크기를 좀 더 늘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이 결정되고 f이 결정되고 s가 결정되면 n도 결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블룸 필터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챕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